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는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년 넘게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의 집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해일 스님이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11일 상월결사 입제 2주년을 앞두고 BT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취임부터 지난 2년간의 구도 여정을 내일 방송합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포항 지역 역대 고승 26명의 진영을 모시고 선사달해제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조속한 소멸과 지역 안녕을 기원하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봉독했습니다. 성철 스님 생가인 산청 거배사에 국군 융성과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석조 사면불이 조성됐습니다. 성철대종사 생가 성지화 사업 일환으로 1년 6개월 만에 황동석으로 건립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 종교 지도자를 예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합장 반배로 예를 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경륜이 풍부하시니까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한 게 많은데 많이 가르쳐 주시면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종교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담도 안고 있죠. 언제나 부담을 주면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불교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행 스님은 문화재보호법 44조와 49조에 의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다며 국가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만일 그것이 부담이 되고 국민들이 싫어하면 세금으로 충당해줘야 하는데 대책 없이 무조건 폐지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문화재는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찰은 보통 본사 하나에 수십 점씩 문화재가 있는데 스님들이 사시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의 그 부담이 덜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걸 국회의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후보는 필요한 제도나 법률 정비 등 당에서 신경 써서 충분히 방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대선 공약에 정식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경기도 지사직을 내려놓기 전 잘 해결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의 집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무시하고 정관 개정 등의 주요 안건을 문건으로 제안하며 승인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 이사 스님들이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집 일부 이사들이 시설과 법인 운영의 주요 안건을 스님 이사들에게 문건으로 송부해 이사회 전까지 답을 요구해왔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 건은 11월 9일 개최 예정인 임시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이며 나머지 두 건에 대하여는
또한 수차례 걸쳐 논의되어 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11월 9일 이사회가 있으니 그 이전인 11월 5일까지 마지막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임시이사 5분의 행위가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일 스님은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교감해온 안건들로 오늘 예정된 이사회에 앞서 문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가 압력으로 느껴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찬진 대표 등 5명의 임시이사는 조계종 측 이사들의 시간 끌기에 이사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회계 분리와 정관 개정 등을 문건으로 제안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일 스님은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해 감사의 지적까지 받은 이사회 결과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행정미비로 임시이사회 상황까지 맞은 나눔의 집이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이사회에서 밖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또 하자를 남기면서 통보 절차를 위반한 이걸 통과시킨 것 같고 나중에 또 이게 행정에서나 어디서 잘못된 거라 그러면은 또 다시 무효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딜레이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느낄 때 이분들은 정말 정상화할 의지가 없구나. 해일 스님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임시이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임시이사회 체제 동안 나눔의 집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5명의 임시이사에게 당부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야지 저희들이 정식 이사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임시이사로서 주어진 저희들 업무의 사명에 충분히 충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보낸 5 이사 가운데 1명인 이찬진 임시이사회 대표는 BTN 뉴스와 통화에서 정식 이사 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이사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라는 의미였다며 압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오는 11일 상월선언 천막결사 입제 2주년을 앞두고 BTN 불교TV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취임부터 지난 2년간의 구도 여정을 담았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1세기 한국 불교의 전도선언이라 평가받는 상월선언 정진결사. 조계종 총무원장을 2차례 역임하고 백담사 무문관 수행을 거쳐 저잣거리에 나온 자승스님은 침체된 한국 불교를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현대판 결사를 택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천막을 지어 풍찬노숙하며 겨우내 참선을 하고 밖으로 나와 사부대중과 똑같이 길을 걸으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진 지 어느덧 2년. 한국 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를 기치로 세운 상월결사 2주년을 맞아 BTN 불교TV가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불교를 선보입니다. 다시 불교는 2009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해 8년간 종단 행정수반으로서 소임을 살고 이후 상월결사를 이끈 자승스님의 10여 년을 주요 사안별로 짚어봅니다. 총무원장 취임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어떤 제안을 거부하거나 못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막 제안하면 알았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 부분은 그건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상월선언에서 석 달간 계속된 정진을 통해 자승스님은 한국 불교 중흥의 열쇠를 결사의 가치에서 찾았습니다. 그 누구의 제안도 없었고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도 아닌 결정. 그렇게 자승스님은 사부대중과 길 위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한 번은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또 한 번은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저 멈춰버린 것이 아닌 살아있는 불교로서 불제자들이 직접 다시 한번 중흥의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적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때론 행정수반으로 또 수행자로서 보낸 10여 년의 여정.
상월결사 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불교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며 11일 밤 10시 30분과 13일 오후 2시에 각각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어제 부위원장 고금 스님을 비롯해 스님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산호위는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입법 검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도 촉구했습니다. 고금 스님은 차별금지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제정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주길 발언했습니다. 산호위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도와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승가연대가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막말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퇴 촉구 3보 1배를 봉행했습니다. 참여승가연대 상임대표 무송스님이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3보 1배 108번과 화엄성중 정근을 하며 정청래 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무송스님은 직접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은 정 의원을 규탄한다며 불교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승가연대는 정 의원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 형태로 하루 3번 3보 1배와 화엄성중 정근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포항지역 역대 고승 26명의 진영을 모시고 선사달해제를 재현했습니다. 코로나19에 조속한 소멸과 포항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봉독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역대 고승 26명의 영정이 포항 문수사에서 웅장한 모습으로 사부대중을 맞이합니다. 자장, 해공, 의상, 향곡선사 등 신라시대부터 천년의 세월을 지나 포항 불교계의 정신을 이어온 역대 선사들입니다. 지난 6일 포항 지역에서 출생, 주석하며 수행했던 역대 선사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제8회 선사달해제 재현 행사가 포항 문수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의 진리를 이어 나가게 해주신 위대하신 자장, 해공, 의상, 원효, 치명 대사님과 함께 위패와 진영을 모시고 헌공 다례를 올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 가는 이 자리는 무엇보다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달해제에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장 덕화스님, 법진스님, 덕일스님 등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항 황해사 주지 유정스님이 봉향 제문을 전하고 연합회 스님들의 헌다 삼배가 이어졌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 되어 주소서. 함께 마음 모으니 저희들의 작은 정성 받아 주옵소서. 진각종 포항교구청장 수곽정사, 영덕불교사업연합회장 현담스님, 이상의 포항불교신도연합회장 등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성대하고 엄숙하게 먼저 가신 선사님들께 헌공다례를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포항에 인연 있는 26분의 역대 조사님의 이러한 역대 조사님들의 헌창하고 선양하는 추모 달의 봉행을 봉축드리며 이러한 전통 달의 문화를 통해서 불교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함은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입니다. 추모 음성 공양은 BTN 합창단과 포항불교연합 합창단원이 함께 올렸습니다. 덕화스님은 장학금 1천만 원을 포항시에 전달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사부대중과 함께 봉독하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소멸과 지역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성철스님 생가인 산청 겁에사의 국군 융성과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석조 사면불이 조성됐습니다. 성철대종사 생가 성지화 사업 일환으로 건립됐는데요. 점안법회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철 스님의 생가가 있는 겁에사와 성철 스님 기념관 사이 대중들의 시선이 닿은 곳에 커다란 사면불이 우뚝 섰습니다. 국군 융성과 민족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불상입니다. 겁에사가 지난 6일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산청불교 사암연합회장 수환 스님을 증명으로 석조 사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이재근 산청군수, 심재화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약사의 여러분의 대자 대비로 지금 세계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석조 사면불 조성불사는 급회사의 제안과 경남도, 산청군, 산청불교 사암연합회의 지원으로 2019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2020년 4월 설계를 시작으로 1년 6개월의 기간과 3억 1,500만 원의 비용으로 조성됐습니다. 동방의 약사열애불, 서방의 아미타불, 남방의 미륵불, 북방의 석가모니불을 새겨넣은 석조 사면불은 가로 세로 각 3.8m, 높이 6.1m 규모로 황동석으로 제작됐으며 무게는 127톤에 달합니다. 오늘 사면불의 성스러운 공간을 참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평화와 성스러움의 열반의 세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성철 스님 생가와 겁회사 창건, 2015년 성철 스님 기념관 완공, 2021년 석조 사면불 조성까지 백년불교문화재단은 성철 스님의 통일을 바라며 시비 건립을 끝으로 이번 불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겁회사와 성철 스님 기념관, 성철공원 등과 연계해 산청 지역 문화 관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의 지정 기준을 시행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모호했고 평가 요소가 구체적이지 않아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 등 추상적으로 표현됐던 지정 기준에 대해 각 세부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보물 지정 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도 일관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보, 보물 지정 사유의 명확한 고지와 효율적 보존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불교 전통 수행법 탁발을 재현한 행사가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때 스님들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풍물패에 신나는 우리가락으로 길을 트고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행진합니다. 생긴 지 50년 넘은 광주 양동시장이 모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오랜만에 탁발 행렬을 본 상인과 시민들은 바루 속에 보시금과 함께 자비의 마음도 담습니다. 요즘에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정 외롭고 안 좋은데 우리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상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동자승 복장으로 행사에 참여한 용관이는 신기한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승복 입어서 너무 신기했고요. 그 시장 돌아다니는데 어른들이 보고 돈 줘서 너무 즐거웠어요. 중생들 삶의 터전에서 부대끼며 인욕의 마음을 다잡는 불교 수행법인 탁발을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광주 지부가 주관해 문화행사로 재현했습니다. 탁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문화행사로 복원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앞으로 스님들이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시내에 나와 만남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 사부대중도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음을 보탰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탁발을 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 여러분들에게 하루속히 일상의 평온과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축원을 드릴 것입니다. 이어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 집전으로 양동시장의 번영과 상인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시장 상인 가정에 전해지도록 서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불교 수행법 탁발이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며 희망을 전하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계 대표적 임종 환자 요양시설인 울산 정토마을에 들어서는 간월사의 상냥 법요식이 지난 6일 봉행됐습니다. 충주 석종사 해국스님을 법사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티베트 까락뱀바의 식전 공연과 법문, 공사 현황 보고, 상냥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스님은 간월사는 간월산에 있던 신라 사찰을 다시 창건한다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스리랑카 정부와 달라이라마께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공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 중인 간월사는 건축가 국민대 김계천 교수의 설계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61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산청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 6일 겁에사 벽회로에서 제48회 지리산 평화제 원혼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리산 평화제 원혼 위령제에는 산청불교 사암연합회장 수완스님, 원택스님, 기현스님, 자우스님,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리산 산청 함양지역 6.25 전후 전몰원혼 1246일을 천도하는 이번 행사는 삼신이윤을 시작으로 헌공, 칠정례, 살풀이, 회심곡, 극락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48회 지리산 평화제의 일환으로 봉행된 원혼 위령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지리산 지역에서 희생된 넋을 위로하기 위해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울산불교 환경연대가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나무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울산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6일 울주군 청량읍 일대에서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소속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방생법회를 개최하고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에 3번 나무 800그루를 심었습니다. 천도스님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듯 오늘 심은 묘목들이 훗날 거대한 숲이 되고 산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꾸고 보존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적인 불자 피아니스트인 임현정과 인디밴드 요술당나귀의 리더 가수 라마, 울산 황룡사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통영 대성암 불교대학이 지난 4일 조계종 출판사에서 출간한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장 창원불지사 정일스님을 강사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통영 최초 조계종 사찰 불교대학인 대성암 불교대학은 첫 번째 과정인 불교 입문을 옥천사 청년암 원각스님과 유근자 교수를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인 부처님의 생애는 원명스님과 정인스님을 강사진으로 총 14강의 강의를 마친 후 오는 12월 16일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영담스님을 계사로 첫 졸업생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